자, 오늘은요, 양수와 음수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양수는요, 영어로 positive number라고 하고, 그리고 음수는 영어로 negative number라고 합니다. positive, negative 하면은 긍정적인, 부정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수학에서는 0보다 큰, 0보다 작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수라는 개념은요, 여러분 새로 배우게 될 개념인데요. 옛날 옛적에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3에서 4를 빼면 얼마일까?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3보다 4가 더 큰데 더 큰 수를 어떻게 작은 수에서 빼나요?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음수의 개념을 배우고 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계산들이 가능하게 느껴질 거예요. 네, 여기 쭉 보시면요. 3에서 1을 빼면 2고 3에서 2를 빼면 1이고 3에서 3을 빼면 0이 되겠죠. 그럼 3에서 4를 빼면 얼마가 되느냐? 패턴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을 거고요. 음수는요, 보통 0보다 작은 수입니다. 0은요, 음수와 양수의 기준이 되는 그 중간에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보다 더 작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 기사를 한번 보실래요? 이 뉴스를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어젯밤 봄비가 내린 후에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는 영상 12도였으나 밤 사이에 기온이 크게 떨어졌어요. 15도가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오늘 아침 8시에는요. 영상 12도에서 15도 떨어졌으니까 영하가 되겠죠. 즉 0도보다 작은 기온을 기록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요. 오늘 아침 8시의 온도는요. 양의 수 12도에서 15도만큼 떨어졌으니까 0도, 그 기준이 되는 0도보다 3도가 낮은 영하 3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수는요, 우리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숫자였던 거예요. 즉, 우리가 영하 3도는 마이너스 3도로 나타냈었죠. 여기서 0도는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아무것도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상과 영하를 나누는, 즉 양수와 음수를 나누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수는요, 아까 말했다시피 0보다 큰 수입니다. 우리가 주로 썼던 숫자죠. 지금까지 0이 아닌 수에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여서 나타내곤 하죠. 네, 플러스 기호는요, 대부분 생략해요. 그렇지만 굳이 나타낸다면 이런 식으로 자연수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음수는요, 0보다 작은 수예요. 우리가 방금 배운 숫자고요. 그렇지만 실생활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었던 숫자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0이 아닌 수에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타낸다. 아까 8시의 기온이 영상 12도에서 15도가 떨어져서 마이너스 3도를 기록했다라고 얘기했죠. 네, 이러한 연산은요, 우리가 뒤에 가서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수직선은요, 한 직선 위에 기준점 O를 잡아서 0을 나타내는 기준점 O를 잡아서 그 점을 수 0으로 정하고 오른쪽에 있는 양수를, 왼쪽에는 음수를 차례로 나타낸 직선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수를 실생활에서 많이 써왔다고 얘기했는데요.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은행에서는요, 여러분이 돈을 받으면 저금을 하죠. 근데 돈을 빌릴 때 사용하는 마이너스 통장이란 것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요, 어떤 물체가 가고 있는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이 있는데 공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하자라고 기준을 잡으면 공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그것의 속도를 우리가 마이너스 3m/s다 등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정수와 유리수의 분류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사파 먼저 볼까요? 우리가 수와 함께 자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연수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봤던 질문이 있어요. 뭘까요? 넌 몇 살이니?
아주 어릴 때부터요, 우리는 연습을 해왔죠. 전 2살입니다. 3살입니다. 1살, 2살, 3살 등등은요, 모두 자연수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우리가 저는 3.5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법은 없잖아요. 네, 자연수를 보통 사용하죠. 그리고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없다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어요. 나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수학으로 표현하자면 나에게 가진 것은 0개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숫자 0을 알게 됐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음수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좀 더 작은 개념이에요. 음수 중에서도요, 음의 정수. 아까 얘기했듯이 온도 얘기할 때요, 영하 5도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5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유리수라는 개념은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나눠 먹을 때 우리가 유리수라는 예를 주로 쓰는데요. 빵 하나가 있을 때 셋이서 똑같이 나누어 먹자라고 얘기하면 하나가 있을 때 셋이서 똑같이 나눠 먹는 1 나누기 3 해서 한 사람당 먹는 빵의 양이 3분의 1개다라는 거 초등학교 때 연습하면서 그것이 유리수라는 것이다 라고 개념을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볼까요? 정수는요, 여러분 이 단어는 처음 봤을 텐데요. 정수는 양의 정수인 자연수, 그리고 자연수 각각에 마이너스를 붙인 음의 정수, 그리고 그 사이에 기준이 되는 0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수직선으로 표현하면은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중간에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음의 정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0을 기준으로 해서 반으로 접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1만큼 떨어진 거리에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떨어져 있고요. 또 이만큼 떨어진 거리와 똑같은 부분에 마이너스 2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들이 바로 음의 정수가 되는 거예요. 또한 정수의 비로 표현 가능한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리수의 정의인데요. 유리수라고 하면 분수로 표현 가능한 수인데 이때 분모 분자가 반드시 정수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분모는 0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0으로 나누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정수가요, 유리수 안에 쏙 포함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정수는요, 정수는 양의 정수와 0, 그리고 음의 정수를 통틀어서 정수라고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유리수는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다.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은 분모 분자가 반드시 정수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나타내 보면요,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다시 정수는 자연수와 0과 음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언제나 선생님이 그렸듯이 수직선을 이용해서 여러분 다시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선생님 질문 있어요에 선생님이 많이 받는 질문을 한번 띄워놔 봤어요. 유리수는 분수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결론은 아니에요. 선생님 아까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 가능한 수라고 했잖아요. 네, 분수로 표현 가능한 수라고 했지 분수와 같은 개념이다 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럼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이 여학생이 빨간색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이 여학생이 물어요. 선생님, 저는 빨간 옷인가요?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아요. 어떠한 여학생이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선생님, 저는 빨간 옷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죠. 유리수는요, 나라는 본질이고
그리고 분수는요, 내가 입은 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리수는요, 분수로 표현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배운 거 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유리수는 이렇게 분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소수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이진법수를 사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건 안 배운 거지만 다양하게 어떤 하나의 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 가능하다라고 확실하게 알아두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개념을 알아봤는데요. 자, 개념이 잘 이해가 아직도 안 된다면 개념 체크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2단계로 넘어가길 바랍니다.